이런 상하수도관들이 액상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. 보도블럭을 뚫고 집안에 있던 물들이 솟구쳐 오르는 피해 사례들도 있었고요. 그 마을 전체가 산사태에 일어난 것처럼 휩쓸렸던 현상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집안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김석중이라고 합니다. 불레골이라고 하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,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뒤에 한 발짝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진에는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인식을 전환하게 된 큰 사건이 2016년도에 경주 지진, 그리고 2017년도에 포항 지진, 이렇게 두 건의 지진이 났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 피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내진 설계라든지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국민들이 많이들 가지고 있고, 완전히 지진에 안전한 나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땅 중에서도 어느 정도 느슨한 모래 성질의 땅이 있는데, 거기에 지하수라든지 비라든지 이렇게 물이 차 있습니다. 그러면은 흙 입자들 사이에 물이 차 있게 되죠. 근데 여기에 지진과 같이 흔드는 힘이 가해지면은 그 흙 입자 사이에 있던 물들이 힘을 받게 되고, 그로 인해서 흙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저항력, 강도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.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처럼 거동하는 현상이 있는데, 이걸 집안 액상화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근데 땅이 물처럼 거동을 하면은 땅 속에 묻혀 있던 하수관로나 상수관로, 이런 관로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관로들,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늘 물이 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에 뚫려 있고 빈 공간이 있죠. 주변에 이렇게 잡아주고 흙들이 물처럼 거동을 하게 되면은 파이프라인 안에는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부력이 발생해서 뜹니다. 이런 상하수도관들이 액상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고요. 땅 자체가 무너지거나 그 위에 올라가 있던 건물이 기울거나 무너지는 이런 피해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. 액상화가 일어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, 느슨한 모래 지반, 그리고 이 모래 지반이 지하수나 이런 것들로 물이 차 있는 게 액상화의 선결 조건입니다. 모래 지반이라고 하더라도 물이 차 있지 않으면 액상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. 네. 그 위험성을 보여주기 쉬운 자료가 2018년도 인도네시아 팔루 지진이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액상화가 발생하면서 그 마을 전체가 산사태에 일어난 것처럼 휩쓸렸던 현상이 있습니다.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우라야스시라는 곳에서 보도블럭을 뚫고 집안에 있던 물들이 솟구쳐 오르는 피해 사례들도 있었고요. 홍해읍에서 있던 모래 지반들이 뿜어져 올라오는 분사 현상이라는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. 모든 토목공사를 할 때는 시추조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. 도심지 공사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길게 올라가 있는 장비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? 천공기라는 장비인데, 땅을 몇십 미터까지 뚫어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 위치의 땅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시추조사입니다. 그 결과들을 그림과 설명과 이런 거를 포함하는 게 시추주상도, 집안 정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세 가지 정도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시추주상도를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집안 정보 추출 자동화 연구에 1차적으로 AI를 활용하고 있고요. 서울시에 약 이런 집안 정보가 4만 공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. 우리가 자동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1분에 9개 정도 처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 약 8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. 하지만 우리가 이 액상화 위험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AI로 이 과정을 판단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티컬하게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액상화 위험도를 판단하는 과정을 머신러닝, 딥러닝으로 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원스텝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집안 정보를 넣으면은 최종적으로 액상화 위험도가 원스텝으로 쭉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용자들이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까지가
지금 현재 연구 단계입니다.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액상화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를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겁니다. 액상화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선제적으로 액상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액상화 보강을 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된다. 이런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액상화 위험도를 평가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다른 토목공사 설계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. 이런 원스텝 플랫폼이 개발이 되면은 액상화 위험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안 공사, 건축공사, 토목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설계 자동화 플랫폼이 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액상화와는 다르게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상하수도관이나 이런 관로 구조물에 대한 정보들도 있어야겠죠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싱크홀 위험도 평가도 함께 할 수 있죠. 결국에는 엔지니어가 하는 일들도 AI라든지 이런 첨단의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빠르게 그리고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효율도 굉장히 늘어날 거고,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제성,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익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더 뻗쳐나가서 다양한 지방 구조물 설계들에도 접목시키는 게 최종적인 목표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